도락산을 아십니까? 산을 제법 찾아다니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으니 아마도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년 중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가을철을 맞아 안내산악회 홈페이지에서 가볼 만한 산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던 제 눈에 도락산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라는데 이름이 낯설어서 조금 더 알아보니 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과 월악산 사이에 있으며 가까이에 단양 팔경인 사이남과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이 있다 하니 바위가 예쁜 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산행 거리가 7km라는데 산행 예정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표시하고 있어 길이 얼마나 험하길래 이렇게 산행 시간을 길게 잡았을까 궁금해하면서 7일 월요일 아침 도락산행 안내산악회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7시 10분에 양재역을 출발한 산악회 버스는 휴게소에서 20분을 쉬고 원주와 단양을 지나 곧바로 도락산으로 달려갔는데 중간에 길이 조금 밀려 예정 시간보다 20분 늦은 10시 20분에 도락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주차장은 해발 28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 충청북도 단양과 경상북도 문경을 연결하는 59번 국도가 계곡을 따라 흐르는 단양천 옆으로 나 있는데 도로 양쪽으로는 1000m 높이의 산들이 불쑥 솟아 있어 깊은 산속에 있음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만들어진 주차장에서 내리니 곧바로 오르막 등산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산 입구에 내리면 처음에는 완만한 길로 시작해 한참 지나서야 오르막길이 조금씩 가팔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좀 다릅니다. 시멘트 포장길을 잠시 올라가다 보면 아담한 절인 상서남이 나타나며 여기에서부터 바로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 오르막 경사만 심한 것이 아니고 바위와 돌이 많은 것은 기본이고 중간중간에 철 난건과 와이어 로프, 철제 계단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산행이 가파른 오르막길로 시작될 때 서두르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그날 산행에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므로 처음 얼마 동안은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락산의 가파른 오르막길은 상서남을 떠나 상선 상봉을 지나 조금 완만해지지만 해발 818m의 제봉까지는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대체로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숲길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나 멋진 경치를 볼 수 없는 곳이 많은데 도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에 들어선 지 한참 동안 숲속에서 험한 길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모처럼 주변 산들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와 잠시 둘러보고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도락산은 월악산 국립공원의 동쪽 끝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선 상봉에서부터 시작되는 도락산 능선길에는 상선 상봉과 제봉, 형봉, 신선봉, 체운봉, 검봉 등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유적과 단양팔경처럼 경치 좋은 곳이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도락산이라는 이름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또한 즐거움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한자로 길도자와 즐거울 낙자를 써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주차장을 떠난 지 1시간 20분 만에 저는 해발 818m 제봉에 도착했습니다. 제봉에서 형봉과 신선봉을 거쳐 도락산 정상까지 가는 1.4km 능선길은 경사는 훨씬 완만하지만 길은 여전히 험합니다. 제봉에서 조금 내려간 다음 평지를 건넌 잠시 동안은 이런 곳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 만큼 편한 길을 걷게 되지만 곧 바위가 많으며 수시로 철 난간이나 와이어 로프, 철 계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험한 길이 이어집니다. 제봉은 한자로 아우제자를, 형봉은 맏형자를 쓰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봉우리는 어떤 형제와 관련이 있는 전설이 있을 듯 한데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형봉에 도착하니 멋진 전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로는 바로 앞에 손에 잡힐 듯 솟아있는 채운봉과 건봉이 물록 솟아있고, 멀리는 월악산 주변의 산들과 소백산 방향의 산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막지를 못하여 선명한 경치를 볼 수 없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잠시 뒤 저는 해발 915m의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신선봉은 널따란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반 한쪽에는 바위 연못이라 부르는 지름 1m 정도 되는 웅덩이가 파여 있는데, 여기에는 수천여가 물을 퍼내면 금방 소나기가 쏟아져서 다시 물이 채워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나온 형봉에서의 전망도 훌륭하지만 신선봉은 도락산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저는 964m 도락산 정상에 도착하였는데, 도락산 정상은 가장 높은 봉우리인 것은 맞지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정상 공간은 그다지 넓지 않고 주변은 온통 나무로 가려져 있어 멋진 경치는 전혀 볼 수 없었으며, 정상 표지석이 정상임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락산 정상에서 도락산 삼거리까지 내려온 저는 올라갈 때 이용했던 길로 내려가지 않고 안내산악회가 추천한 길을 따라 채운봉과 건봉으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락산 삼거리에서 건봉까지 0.7km는 거리는 짧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간에 채운봉과 건봉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인데, 오르내림이 심해 가파른 길이 많아 난간과 철계단의 도움을 받게 되며 중간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래전 경향신문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도락산에 연관되어 전해져 오는 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고려가 망할 무렵 이곳에는 집신을 삼아 팔아서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신 할아버지는 이따금 명당 자리를 잡아주곤 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 어느 날 난을 피해 초라한 미복 차림으로 도락산을 찾았다가 집신 할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청하자 집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쌀 한 말을 구워오도록 했는데, 할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집신 할아버지는 그 사람 벼 50섬은 할 수 있는 집터를 잡아줬더니 쌀 한 말을 구워주기 싫어하다니 하고 중얼거렸고, 이 말을 들은 왕이 그렇게 풍수를 잘 아는 사람이 왜 집신만 삼고 있어? 하고 물었더니 집신 할아버지는 내가 사는 이 집터는 돈도 권세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집터에 불과하지만 궁궐이 될 터입니다. 오늘 밤 임금님께서 하루를 머무르고 가실 테니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 했더니 집신 할아버지는 도락산 정상에 모여있는 빛과 대왕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왕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니 집신 할아버지의 풍수지리가 맞아떨어졌고 초라하던 집은 행궁이 된 셈입니다. 나중에 왕은 그 자리에 성을 쌓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려는 멸망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은 그곳을 성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후 1시 반, 저는 주차장을 떠난 지 3시간 10분 만에 도락산 능선 산행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산 주변 경치를 잘 볼 수 있는 능선 산행을 매우 좋아하는데, 상선 삼봉에서 시작하여 건봉에서 끝이 나는 이곳 도락산도 능선길을 걷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능선길에 바위가 많고 길은 험하지만 변화가 심한 바위길을 때로는 난간이나 밧줄에 의지하고 때로는 돌계단이나 철계단을 오르내리는 산행은 스릴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데다가 주변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건봉에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 2.2km는 큰 어려움 없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만 해발 811m 건봉 정상에서 280m 주차장까지 높이로는
530m를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리막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조심해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건봉 정상에서 처음 가파른 내리막 계단을 지난 다음에도 흙길에서도 나무 계단에서도 경사가 가파른 곳이 많았습니다. 건봉을 떠난 지 1시간 뒤에 저는 주차장에 도착하여 도락산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도락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